변호사님, 채무자가 개인회생 해버리면 채권자는 어디 가서 보상을 받죠? 이거 채무자나 채권자가 자주 물어보시는 내용인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보상받을 길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채무자가 변제율이 30%가 나왔어. 그러면 자기 채무의 30%는 변제하고 70%는 변제를 못하는 거잖아요. 이 70%못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채권자는 어디 가도 보상을 받지 못합니다. 국가기관이 대신 보상하거나 변제하거나 이런 제도가 없습니다. 그럼 채권자는 자기 돈을 잃게 되는 거네요. 너무 상식이 좀 안 맞지 않나요? 개인회생이나 파산이나 워크아웃이나 이런 제도에 항상 가해지는 비판이죠. 채무자의 상대방인 채권자가 받을 돈을 못 받게 되니까 채무 금액의 상당 부분을 탕감해주면 이거 도덕적 해이가 아닌가, 다 이런 식이면 돈 땡기고 안 갚고 만세하면 그만 아니냐, 이런 비난들이 많이 가해지는 거죠. 사회 전체적으로 봤을 때 대승적 차원에서 이렇게 일부를 탕감해주기로 사회적 합의를 한 거죠. 만약에 어떤 채무자가 한 번 채무자가 됐다고 평생 계좌도 못 쓰고 신용불량으로 살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사람이 일도 안 하고 일 못하니까 세금도 못 내고 계속 그렇게 살겠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사회에서 해줘야 될 몫을 못한 만큼 어떻게 보면 선량한 채권자들이 더 일을 해서 더 세금을 내고 그 채무자들이 경제적으로 회복 못해서 공백이 생기는 만큼 채권자가 더 손해를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재반 사정들을 고려해서 사회적 합의를 해서 일부는 탕감해주자, 이렇게 만들어진 제도가 되겠죠. 그러면 너무 억울할 것 같은데요. 남의 돈 빌려 쓰고 회생파산 해버리면 채권자는 손 놓고 보고만 있어야 되나요? 네, 사실 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채무자회생법 제625조를 보시면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 같은 경우는 비면책으로 규정을 해두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저 채무자가 애초에 변제할 의사도 없었고 변제할 능력도 없이 나한테 돈을 빌려가서 바로 개인회생 파산해가지고 못 갚겠다 이러고 있는 거지. 이런 경우에 내가 저 채무자를 경찰에 사기 혐의로 고소를 해서 애초에 기망을 해서 돈을 빌려간 거다, 요거 소명 자료를 제출해서 그 사람이 유죄가 되어버리면 민사상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 손해배상 채무도 발생을 하는 거니까 이런 경우에는 비면책 채무니까 전액 다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형사 고소하면 무조건 받을 수 있다는 말인가요? 고소한다고 무조건 받는다는 뜻은 아니고요. 내가 고소해서 경찰에서 수사를 해서 저 사람이 형사법원까지 가서 유죄 판결을 받으면 그러면 비면책 채무가 된다, 다 받을 수 있다, 이런 뜻이고, 또는 회생법원에서 봤을 때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에 이르렀구나, 이 정도는 인정할 정도가 되어야지 비면책 채무로서 전액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이고, 그러나 이 정도에 이르지 못하는 단순한 채무 불이행 수준이라면 그 채무자가 개인회생 해버리면 채권자 입장에서는 그 돈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고소한다 해도 무혐의 나와버리면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라고 입증하기 쉽지가 않으니까 사실 못 받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 일부는 받게 되는데 그건 얼마나 받나요? 그게 변제율의 문제가 되겠죠. 변제율은 사안마다 다른데 그 채무자의 재산이나 소득에 따라 전부 다르거든요. 예를 들어서 변제율 30%로 최종 결정이 되었다면 채무자는 자기 채무의 30%를 변제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각 채권자는 자기 채권의 30%만 받는 결과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1,000만 원 빌려준 사람은 300만 원 받게 되는 거고 1억 빌려준 사람은 3천만 원 받게 되겠죠. 그것도 한 번에 주는 게 아니고 36개월 동안 분할해서 지급하게 됩니다. 30%만 주는데 그것도 한 번의 변제도 아니고 36개월 동안 나누어서 갚는다. 채권자들 좀 화나겠는데요? 화가 날만 하죠. 근데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안 했다 하더라도 형편이 힘들어지고 돈을 못 갚게 되면 채권자가 어떻게 해요? 채권자 입장에서도 야, 한 번에 못 갚아도 된다, 내가 너 한 번에 갚을 사정 안 되는 거 아니까 이번 달에 얼마 갚고 다음 달에 얼마 갚고 열심히 일해가지고 얼마씩이라도 계속 갚아라, 지속적으로 갚아라, 설득을 하잖아요. 그게 제도화 되었다고 생각하시면 좀 편하실 것 같습니다. 채무자들이 신용불량이 되고 취업하기 힘들고 이렇게 돼버리면 도저히 회복할 방법이 없으면 들어 누워버릴 거니까, 만세해버릴 거니까, 다 포기해버릴 거니까 이 사회가 채무자 집단한테 일부 탕감해줄게, 그리고 나머지도 천천히 분할 변제하면 돼, 그러니까 그렇게 누워있지 말고 일해서 얼마라도 변제를 좀 해라, 이렇게 실현 가능한 정도 수준으로 살살 채무자를 유도해서 일해서 변제를 하게 만드는 거죠. 채권자 입장에서는 피가 거꾸로 솟는 게 맞습니다. 이건 부인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지만 채무자가 누워버리면 채권자가 제일 손해를 보잖아요. 한 푼도 못 받게 되니까. 그러니까 일이 이렇게 됐다면
어떻게든 채무자를 설득해서 일을 시켜서 한 푼이라도 더 변제하게 하려는 거죠. 근데 법원이 채권자가 어디 있는 줄 알고 30%를 변제한다는 말인가요?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할 때 채권자 목록이라는 걸 작성해서 제출을 하거든요. 채권자 목록에는 자기가 탕감받아야 되는 채권자 이름 적고 주소 적고 금액을 적어가지고 제출을 한단 말이죠. 이 목록에 있는 은행이나 개인 채권자들 일부 탕감, 일부 분할 변제를 하겠다 이렇게 신청을 하는 거니까 법원은 그 채권자 목록을 보고 이 사람들이 채권자이고 이 사람들에게 배당을 해줘야 되는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죠. 채무자가 일부러 안 적으면요? 목록에 빠뜨리면 그 채권은 비면책이 됩니다. 분할 변제도 아니고 탕감도 아니고 다 갚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채권자 입장에서는 최대한 다 적어놓고 싶겠죠. 빠뜨리고 싶지 않겠죠. 다만 예외적으로 너무 친한 친구의 돈을 빌렸다. 이거 언젠가 다 갚아줘야 된다. 그런 경우에는 일부러 빠뜨리고 기재 안 하는 경우도 많이 봤습니다. 그럼 채권자는 가만히 있으면 법원이 돈을 배달해 주는 건가요? 가만히 있는데 배달해 주는 건 아니고 법원에서 아까 채권자 목록을 봤잖아요. 채권자가 누군지 주소하고 다 봤잖아요. 그러면 그쪽으로 채권을 신고하라고 통지서를 보내거든요. 그러면 채권자는 자기 채권 금액 적어가지고 이쪽 계좌로 입금을 해달라. 계좌번호 적어가지고 법원에 회신을 해주면 됩니다. 그럼 채무자가 개인회생하면 채권자는 언제부터 돈을 받게 되는 거죠? 인가결정 받으면 그때부터 입금이 되기 시작합니다. 자, 다시 한번 봅시다.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그 다음에 개시결정을 받고 인가결정을 받는 거죠. 나에 대한 개인회생 재판을 좀 시작해 주세요 하면서 신청을 하는 거죠. 그리고 법원에서 검토를 해보고 타깃성이 있나 없나 개인회생 해줄 만한 사람인가 검토해보고 좋다 개인회생 해주겠다 변제금 내기 시작해라 이게 개시결정이죠. 그리고 채권자 집행기일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인가결정하고 재판이 끝나는 거죠. 이 다음 달부터 채권자한테 입금이 되기 시작합니다. 기간은 보통 어느 정도 걸리나요? 채무자가 신청하고 개시결정 받는 데까지 한 4, 5개월 정도 소요가 되고 개시결정부터 인가결정이 두세 달 정도 걸리니까 7개월 정도는 보셔야지 채권자 입장에서는 입금 받을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채권자가 돈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채권자는 일부 금액은 받을 수 있지만 나머지 금액은 받을 수가 없다. 누가 대신 보상해 주지 않는다. 각 채권자는 채무자의 변제율만큼 각자 변제를 받게 된다.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는 비면책이기 때문에 전액 변제받을 수 있다. 법원에 채권 신고를 해야 된다. 인가결정이 나면 그때부터 입금을 해준다. 이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